왜 못 걸어요? 5초면 되는데요. 빗속에서 휠체어에 갇힌 낯선 남자에게 한 여대생이 천진난만하게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평생 절망 속에 살던 중동 최대 재벌의 다리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가 내 천사다. 라시드는 그녀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인턴으로 위장해 그녀 곁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커지는 거짓말의 무게. 과연 진실이 밝혀졌을 때 순수했던 그녀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을 찾아 떠나는 감동의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VIP 재활병원 12층에서 라시드 알파이잘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늘도 치료는 거부하시겠습니까? 이동훈이 차트를 들고 물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잖아. 라시드가 휠체어를 돌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6개월째 이런 식으로 계시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동훈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복이라고? 평생 이 모양으로 살아온 나에게 회복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시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동훈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라시드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노원구의 한 원룸에서 지은이 병원비 고지서를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의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지은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내가 이런 몸이 되어서. 한성수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빠가 저를 키워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지은이 눈물을 참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지은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일하러 갈게요. 야근 시간에 맞춰 드세요. 지은이 가방을 메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라시드가 병원에서 나와 강남역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전동 휠체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이런, 왜 안 움직이지? 라시드가 조작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았습니다. 비가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라시드는 휴대폰을 꺼내 라일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젠장. 라시드가 입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라시드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스마트폰으로 라시드를 몰래 촬영하려 했습니다. 뭘 찍는 거야? 라시드가 소리쳤습니다. 그 남자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라시드는 비에 젖으며 혼자 남겨졌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지은이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다가 비에 젖은 라시드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지은이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라시드가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우산을 라시드 위에 받쳐주었습니다. 휠체어가 고장났나 봐요. 비 맞으시면 감기 걸려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라시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못 걸어요? 5초면 되는데요. 지은이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라시드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5초라. 라시드가 지은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응원해 드릴게요. 지은이 라시드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시드가 간절한 마음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발가락 끝에서 미약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라시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느껴지세요? 지은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상해. 뭔가. 라시드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신이 보내신 기적일지도 모르잖아요. 지은이 라시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라시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은은 라시드의 휠체어를 밀어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도 묻지 않은 채 헤어졌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은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라시드는 지하철 입구에서 지은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부터 라시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시드가 사설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 강남역 근처에서 만난 여자를 찾아주세요. 라시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라시드는 지은의 모든 정보를 받았습니다. 지은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알게 된 라시드는 감사의 표시로 현금 1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이 돈을 익명으로 전달해 주세요. 라시드가 라일라에게 지시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라일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바꿔놨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라시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지은이 집에 돌아와 현관 앞에 놓인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현금 다발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지은이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편지에는 작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돈을 다시 포장했습니다. 이 돈으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세요. 지은이 편지를 써서 병원에 기부했습니다. 라시드는 지은이 돈을 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라시드는 본격적으로 재활치료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라시드가 보조기구를 잡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동훈이 놀란 표정으로 라시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회복이에요. 이동훈이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믿어지지 않아. 라시드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답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이동훈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천사를 만났거든. 라시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라시드는 중동으로 돌아가 한 달간 기업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라일라, 한국 지사를 설립하자. 라시드가 사무실에서 라일라에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한국 지사를요? 라일라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한국 의료시장에 투자할 가치가 있어. 라시드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라일라는 라시드의 진짜 의도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지은이 아버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한성수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지은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더 이상 치료비 부담 주기 싫다. 한성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꼭 나으실 거예요. 지은이 눈물을 참으며 답했습니다. 지은은 병원 복도에서 구인 공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재활병원에서 간병 보조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일할 수 있다면 지은이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 이동훈의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간병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동훈이 지은의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몇 년간 돌봐왔습니다. 지은이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어떠신가요? 이동훈이 다시 물었습니다. 모든 분이 소중한 누군가의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지은의 눈빛이 진실했습니다. 합격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이동훈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은 날 라시드가 리차드 김이라는 가명으로
같은 병원에 지원했습니다. 라시드는 미국에서 취득한 재활의학 박사 학위증을 제출했습니다.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왜 우리 병원에 오시려고요? 이동훈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한국의 재활의료 시스템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시드가 유창한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이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시다니. 이동훈이 감탄했습니다. 어릴 때 한국에서 살았거든요. 라시드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은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지은이 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을 때 새로 온 인턴과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한지은입니다. 지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리차드 김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라시드가 지은을 알아보지 못하는 척하며 답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나 봐요. 한국어 정말 잘하세요.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라시드는 지은의 밝은 미소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부터 라시드는 지은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지은이 휠체어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라시드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지은이 환자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이 몸으로 뭔 기분이 좋겠어. 환자가 시무룩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좋잖아요. 창문 열어드릴까요? 지은이 밝게 말했습니다. 라시드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예전에 휠체어를 탔었어요. 라시드가 환자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이냐? 환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됐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라시드가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이 라시드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리차드 선생님, 정말 휠체어를 타셨었어요? 지은이 라시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라시드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회복하신 거예요? 지은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요. 그분이 희망을 주셨거든요. 라시드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해요. 기적 같은 일이네요. 지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죄송해요. 급히 가봐야 할 일이 있어서요. 지은이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라시드가 지은의 뒷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라시드는 즉시 라일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의 아버지 상황을 확인해봐. 라시드가 긴급하게 지시했습니다. 1시간 후 라시드가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무슨 일이세요? 라시드가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지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좋은 의사가 있어요. 연락해 볼게요. 라시드가 지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라시드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우연한 행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리차드 선생님 덕분이에요. 지은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라시드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라시드와 지은이 병원 복도에서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동지애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라시드와 지은이 병원 옥상 정원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은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라시드가 지은의 표정을 살피며 답했습니다. 리차드 선생님은 정말 신기한 분이에요.
지은이 라시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요? 라시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환자들이 선생님만 보면 표정이 밝아져요. 특히 휠체어 타신 분들이요. 지은이 감탄하며 설명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봤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라시드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였어요. 의사들은 평생 못 걸을 거라고 했죠. 라시드가 쓸쓸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지은이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천사 같은 분을 만났거든요. 라시드가 지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말이 되어 라시드가 지은에게 제안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같이 커피 한 잔 어때요? 라시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지은이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강공원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시드는 이런 소박한 데이트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곳도 있었네요. 경치가 정말 좋아요. 라시드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돈도 별로 안 들고요.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시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은 꿈이 뭐예요? 지은이 라시드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하지만 몸이 이래서 라시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잖아요. 이미 환자들을 잘 돌보시고 계신데요. 지은이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꿈은 뭐예요? 라시드가 되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나으시면 작은 간병센터를 열고 싶어요.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간병센터요? 라시드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네,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지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라시드는 지은의 순수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성수가 라시드를 만났습니다. 한성수는 휠체어에 앉아 라시드와 체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리차드 씨, 우리 딸이 많이 밝아졌어요. 한성수가 체스말을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는 원래 밝은 분이신 것 같은데요. 라시드가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몇 년간 웃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한성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군요. 라시드가 안타까워했습니다. 리차드 씨 같은 분이 곁에 있어서 고마워요. 한성수가 라시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죠. 지은 씨 덕분에 희망을 얻었거든요. 라시드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한성수는 라시드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과 라시드가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환자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지은이 라시드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지은 씨도요.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기 좋아요. 라시드가 답했습니다. 예전에 비 오는 날에 휠체어 탄 분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지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라시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한테 5초면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웃으시더라고요. 지은이 그날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라시드가 애써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해요. 지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잘 지내실 거예요. 지은 씨 같은 천사를 만났으니까요. 라시드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라시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 씨, 라시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은 씨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라시드가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선생님을 좋아해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라시드가 지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지은이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시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요. 지은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라시드는 호텔 방에서 라일라와 통화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라일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진실을 말할 용기가 아직. 라시드가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라일라가 충고했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은 이대로가 좋아. 라시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라시드는 생전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 밝혀질 진실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갔습니다. 2달이 흐른 어느 날 이동훈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라시드 알파이잘의 사진과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리차드와 같은 사람인가? 이동훈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동훈은 며칠 전 우연히 목격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고급 벤치에서 내리는 라시드와 그를 호위하는 경호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한 인턴치고는 뭔가 이상해. 이동훈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이동훈이 라시드를 별실로 불렀습니다. 리차드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이동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라시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동훈이 컴퓨터 화면을 라시드에게 보여줬습니다. 라시드 알파이잘의 기사와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이분이 당신이죠? 이동훈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라시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군요. 라시드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하신 거죠? 이동훈이 따졌습니다. 지은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제 정체를 알면 달라질까봐. 라시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는 알고 있나요? 이동훈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모릅니다. 라시드가 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진실을 말해야 해요. 이동훈이 조언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이 아버지 병실에서 응급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성수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입니다. 아빠, 아빠. 지은이 아버지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한성수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지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즉시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얼마예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지은이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을 어떻게 구하지? 지은이 절망했습니다. 라시드가 이동훈을 통해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즉시 수술비를 지불해 주세요. 라시드가 라일라에게 긴급히 지시했습니다. 또 익명으로 하시겠어요? 라일라가 물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라시드가 답했습니다. 1시간 후 병원 직원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수술비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직원이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꼭 갚아야지. 지은이 다짐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라시드가 지은을 위로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버님이 무사히 수술 받으셨네요.
라시드가 지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계속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지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라시드를 바라봤습니다. 운이 좋으신 거예요. 라시드가 애써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리차드 씨가 나타난 후로 이런 일들이 자꾸. 지은이 말을 멈췄습니다. 라시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같은 시각 중동에서 라시드의 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너무 오래 한국에 있습니다. 이사 한 명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다른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강제로라도 데려와야 합니다. 또 다른 이사가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라일라가 라시드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강제 소환을 검토하고 있어요. 라일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해. 라시드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라일라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라시드의 고급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이 시계 정말 비싸 보이는데요? 지은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예전에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라시드가 황급히 시계를 감췄습니다. 부모님과는 연락하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래전에 연락을 끊었어요. 라시드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지은이 더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이런 몸이 되면서 실망하셨거든요. 라시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지은이 화를 냈습니다. 한성수가 회복되면서 라시드를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차드 씨, 의료 지식이 정말 해박하시네요. 한성수가 라시드에게 말했습니다. 공부를 좀 했거든요. 라시드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단순한 인턴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한성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라시드는 한성수의 날카로운 눈빛을 느꼈습니다.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으신가요? 한성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숨길 게 뭐 있겠어요. 라시드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한성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중동의 한 이사가 한국 언론사에 비밀리에 연락했습니다. 특종감이 있어요. 라시드 알파이잘이 한국에 숨어 있어요. 이사가 기자에게 정보를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중동 석유재벌, 한국서 인턴 생활 포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라시드가 아침 뉴스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끝났다. 라시드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던 지은이 길거리의 대형 전광판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라시드의 사진과 함께 리차드 김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게 리차드 씨?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믿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병원 입구에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은이 그 사이를 헤치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 지은 씨다. 누군가가 지은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기자들이 지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라시드와 어떤 관계신가요? 언제부터 알고 지내셨나요? 지은이 아무 대답 없이 엘리베이터로 도망쳤습니다. 병원 안은 이미 소란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요? 동료 간병사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다고요? 동료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라시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신분을 숨기고 이랬습니까? 한지은 씨와 연인 관계가 맞습니까? 라시드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의 냉정한 재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어디 있어요? 라시드가 이동훈에게 급하게 물었습니다. 휴게실에 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이동훈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라시드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기자들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동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지은이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라시드의 과거 사진들과 재산 규모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동 최대 석유재벌 라시드 알파이잘이 평범한 병원 인턴으로 위장에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리모컨을 집어던지며 울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구나. 지은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라시드가 휴게실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지은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라시드가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지은아, 나야. 라시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세요. 보고 싶지 않아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제발 설명할 기회를 줘. 라시드가 문을 붙잡고 간청했습니다. 설명? 무슨 설명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지은이 문을 사이에 두고 외쳤습니다. 내 마음만은 진짜였어. 그것만은 믿어줘. 라시드가 절규했습니다.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당신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지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라시드가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라시드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지은 씨,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어요. 병원 직원이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해요. 지은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지은에 대한 갖가지 추측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순진한 피해자라고 했고 어떤 곳에서는 계산적인 여자라고 했습니다. 지은의 집 앞에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은은 친구 집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한성수가 병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했구나. 한성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동훈이 한성수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이동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많이 상처받았을 거야. 한성수가 걱정했습니다. 라시드 씨는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 이동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심이라고?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가? 한성수가 화를 냈습니다. 중동에서 라일라가 급히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이제 그만 한국을 떠나세요. 라일라가 라시드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를 두고 갈 수 없어. 라시드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은 소용없어요. 라일라가 현실을 직시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포기할게. 평범한 사람이 될게. 라시드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전 세계가 아는데? 라일라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 용기를 내어 라시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알고 있었구나. 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미안해. 라시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 오던 그날도 우연이 아니었지? 지은이 따졌습니다. 우연이었어. 하지만 그 후로는 라시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수술비도
모든 기적들도 당신이 한 거였구나. 지은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너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야. 라시드가 변명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다고?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요. 지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정체를 알면 날 다르게 볼까봐. 라시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달랐을 거예요.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겠죠. 지은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라시드가 지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내 마음만은 진짜였어. 라시드가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진짜요? 가짜 이름으로, 가짜 신분으로 한 사랑이 진짜라고요? 지은이 라시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리차드가 좋았던 거예요. 평범한 리차드를요. 지은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라시드가 지은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우리 끝이에요. 지은이 뿌리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라시드가 옥상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라시드도 다음 날 한국을 떠날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라시드가 중동의 회의실에서 이사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기업 매각 관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모든 걸 팔겠다는 겁니까? 한 이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 지분 전부를 처분할 거야. 라시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그 엄청난 돈을 어디에 쓰시겠다는 거죠?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재단을 설립할 거야. 라시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 여자 때문에 정신이 나간 거 아닙니까? 한 이사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라시드가 그 이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라시드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이 새로운 병원에서 밤늦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표정은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 오늘도 야근이네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 일이 많아서요. 지은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동료가 다시 말했습니다. 일하는 게 좋아요. 다른 생각 안 하게 되거든요. 지은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지은은 집에 돌아가서도 라시드 관련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화면에는 라시드가 기업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지은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칠 후 이동훈이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 씨,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동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라시드 씨 이야기입니다. 이동훈이 답했습니다. 지은이 잠시 망설이다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이동훈이 지은에게 설명했습니다. 라시드 씨가 한국의 거대한 의료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이동훈이 말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은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재단 이름이 5초 의료재단이에요. 이동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이사장으로 지명했어요. 이동훈이 덧붙였습니다. 말도 안 돼요. 거절할 거예요. 지은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재단의 목적을 먼저 들어보세요. 이동훈이 지은을 붙잡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무료 의료 서비스, 간병인 교육과 지원, 의료 소외 지역 지원 사업. 이동훈이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지은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예전에 말했던 꿈과 똑같아요. 이동훈이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달 후 5초 의료재단 설립식이 열렸습니다. 라시드가 기자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모든 재산을 기부합니다. 라시드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한 천사가 제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줬습니다. 라시드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 천사가 한지은 씨를 말하는 건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라시드가 답했습니다. 지은이 멀리서 설립식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라시드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립식이 끝난 후 지은이 한성수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은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을 이제야 알겠구나. 한성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잖아요. 지은이 반박했습니다. 거짓말은 나쁜 거지. 하지만 그 사람 마음만큼은 진짜였던 것 같아. 한성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내 수술을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쳤잖아. 한성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용서할 수 없어요. 지은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은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진심이야. 한성수가 딸을 설득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 처음으로 5초 의료재단을 방문했습니다. 건물 안에는 무료 진료를 받는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한 환자가 지은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사장이 아니에요. 지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라시드 회장님이 그러던데요. 지은 이사장님이 우리의 천사라고요. 환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재단 안을 둘러봤습니다. 휠체어를 탄 환자들이 희망찬 표정으로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5초면 된다고 했더니 정말 일어설 수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지은이 라시드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지은아, 너를 처음 만난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었어. 편지를 읽으며 지은의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너에게서 배운 사랑의 의미를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언젠가 너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날이 오지 않더라도 너를 사랑한 시간들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지은이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라시드를 태운 비행기는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너무 늦었구나. 지은이 공항 대기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출국 게이트를 바라보며 지은이 후회했습니다. 그제야 라시드의 진심을 깨달았지만 이미 그는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지은은 그날 밤 처음으로 라시드를 진심으로 그리워했습니다. 3개월 후 지은이 5초 의료재단 이사장으로서 지방의료센터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시골 요양원에는 치료를 포기했던 환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한 할아버지가 지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일만 했을 뿐이에요. 지은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재활 훈련은 어떠세요? 지은이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5초만 해보라고 하니까 용기가 나더라고.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5초요? 지은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왜 못 걸어요? 5초면 되는데요. 할아버지가 지은이 예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지은이 그 말을 듣고 라시드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온 지은이 이동훈을 만났습니다. 오늘 시골에서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지은이 이동훈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데요? 이동훈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라시드 씨 이야기군요. 이동훈이 알아차렸습니다. 요즘 자주 그분 생각이 나요. 지은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라시드 씨도 지은 씨를 그리워할 거예요. 이동훈이 위로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은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한다고 들었어요. 이동훈이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스위스요? 지은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한편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서 라시드가 재활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소년이 라시드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평생 못 걸을 것 같아요. 소년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5초만 해보자. 라시드가 소년을 격려했습니다. 5초요? 소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못 걸어? 5초면 되는데. 라시드가 지은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소년이 용기를 내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라시드는 그 모습을 보며 지은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라시드가 스위스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한국에서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라시드가 컴퓨터로 5초 의료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지은이 환자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네. 라시드가 화면 속 지은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라시드가 익명으로 재단에 추가 기부를 했습니다. 메시지란에 5초의 기적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라고 적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 그 기부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메시지 라시드 씨가 쓴 것 같아요. 지은이 재단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5초의 기적이라는 표현은 저희만 쓰거든요. 지은이 확신했습니다. 지은이 기부금 출처를 조사해 봤습니다. 스위스 은행에서 송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스위스에 계시는구나. 지은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은이 한성수를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저 그분을 찾아가고 싶어요. 지은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이냐? 한성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이제야 그분의 진심을 알 것 같아요. 지은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그럼 가거라. 늦기 전에. 한성수가 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재단 일은 어떻게 해요? 지은이 걱정했습니다. 부의사장한테 맡기고 가.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한성수가 격려했습니다. 지은이 이동훈에게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가세요. 후회하지 마시고요. 이동훈이 적극 지지했습니다. 혹시 저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지은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래도 가야죠.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이동훈이 확신했습니다. 지은이 사설탐정에게 의뢰해서 라시드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작은 마을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한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정말 평범하게 살고 계시는구나. 지은이 감동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지은이 라시드에게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라시드 씨, 저도 이제야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편지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 때문에 화가 났지만 지금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요. 지은이 진심을 담아 썼습니다. 5초 의료재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있어요. 모든 게 당신의 사랑 덕분이에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찾아가겠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인천공항에서 스위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느껴졌습니다. 기다려요, 라시드 씨. 지은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지은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지은은 라시드를 만나러 갈 것입니다. 지은의 가슴은 설렘과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과연 라시드가 자신을 받아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가야만 했습니다. 사랑을 되찾기 위한 지은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 도착한 지은이 작은 기차를 타고 알프스 마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눈 덮인 산들이 아름다웠지만 지은의 마음은 온통 라시드 생각뿐이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지은이 재활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독일어로 된 간판을 보며 당황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라시드, 아니 리차드 킴을 찾고 있어요. 지은이 어설픈 영어로 접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아, 리차드요? 지금 휴가 중이에요. 직원이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언제 돌아와요? 지은이 실망하며 물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돌아올 예정이에요. 직원이 알려줬습니다. 지은이 근처 작은 호텔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은이 다시 재활센터로 갔습니다. 하지만 라시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곧 올 거예요. 직원이 지은을 위로했습니다. 지은이 센터 근처 공원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포기하지 마. 5초만 해보자. 라시드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돌려보니 라시드가 휠체어를 탄 소년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왜 못 걸어? 5초면 되는데. 라시드가 지은이 예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라시드가 여전히 그 말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라시드 씨. 지은이 조심스럽게 부르며 다가갔습니다. 라시드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지은의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너야? 라시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예요.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소년이 두 사람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라시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찾으러 왔어요. 지은이 라시드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를 찾으러? 라시드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이제야 당신의 진심을 알겠어요. 지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9개월 만에 재회였습니다. 5초 의료재단을 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고 있더라고요. 지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내 꿈이었잖아. 라시드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포기하고 제 꿈을 이루어 주신 거죠? 지은이 물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야. 진짜 가치 있는 걸 찾은 거야. 라시드가 답했습니다. 저도 이제야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 알겠어요. 지은이 라시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시드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저도 당신을 오해했어요. 지은이 라시드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라시드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용서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지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라시드가 지은을 꼭 껴안았습니다. 지은도 라시드를 안아줬습니다.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 약속해. 라시드가 지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도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게요. 지은이 라시드에게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이동훈이 한국에서 날아와 축하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두 분 모두 행복하세요. 이동훈이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한성수가 화상통화로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사위야, 우리 딸 잘 부탁한다. 한성수가 라시드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라시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신혼여행 대신 두 사람은 유럽의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재단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자. 지은이 라시드에게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함께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시드가 동의했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라시드가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지은이 덧붙였습니다. 5초 의료재단이 아시아 전체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여러 나라의 센터가 세워졌습니다. 5초의 기적은 전 세계적인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환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재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3년 후 라시드와 지은 사이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기도 천사의 마음을 갖고 자라겠지? 라시드가 갓난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인걸요. 지은이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2년 후에는 둘째까지 태어나 네 식구가 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현재 5초 의료재단은 전 세계 5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여보,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해? 지은이 라시드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비 오던 그날 말이야. 라시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때 정말 5초 만에 일어날 줄 알았어? 지은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네가 내 마음을 5초 만에 사로잡았지. 라시드가 지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두 아이가 부모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두 사람이 증명했습니다. 5초의 기적은 계속해서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찾아옵니다. 라시드와 지은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거짓말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 진실했습니다. 라시드는 지은을 통해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지은은 라시드를 통해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왜 못 걸어요? 5초면 되는데요. 비 오던 그날 밤 던진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결국 전 세계 수십만 명에게 희망을 전하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5초 의료재단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절망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런 5초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진심 어린 관심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천사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